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2000만 원을 잃었습니다. 계좌에 있던 돈이 전부 사라지고도 1000만 원을 더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주식 투자로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잃는 게 가능하냐고요? 공매도의 세계에서는 이게 일상입니다. 2021년 게임스탑 사태 때 멜빈 캐피털이라는 130억 달러짜리 헤지펀드가 일주일 만에 자산의 절반 이상을 날렸고 결국 1년 뒤 완전히 문을 닫았는데요. 이 펀드를 운영하던 천재 매니저는 하버드 MBA 출신의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거든요. 테슬라의 공매도를 쳤던 투자자들은 더 처참했습니다. 2020년 한 해에만 무려 400억 달러, 한화로 50조 원이 넘는 돈이 증발했어요. 그 중에는 전 재산을 날리고 붓더미에 앉은 사람도 수두룩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영화 빅쇼트를 보면 공매도로 수십억 달러를 번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영화가 안 보여주는 게 있어요. 같은 시기에 공매도로 파산한 사람이 그 10배는 된다는 사실이에요. 손실의 끝이 없는 투자,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구조, 증권사가 아무 때나 강제 청산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 오늘은 왜 이 전략이 월가에서 가장 많은 시체를 만들어내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공매도의 기본 원리부터 짚어볼게요.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걸 떠올리잖아요. 이걸 전문 용어로 롱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공매도는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은 거거든요. 먼저 비싸게 팔고 나중에 싸게 사서 갚는 방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어떻게 먼저 파느냐는 거예요. 답은 빌리는 겁니다.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와서 그걸 시장에 파는 거죠.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다시 사서 증권사에 돌려주고 그 차익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인데 말로 들으면 간단해 보여도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한 위험들이 숨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A라는 투자자와 B라는 투자자가 있는데 둘 다 1만 원짜리 주식 1000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A는 이 주식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1000만 원을 투자해 1000주를 샀고 B는 반대로 이 주식이 떨어질 거라고 확신해서 공매도를 쳤습니다. B는 증권사에서 1000주를 빌려서 만 원에 팔았으니까 일단 1000만 원이 계좌에 들어왔죠. 근데 이 돈은 진짜 B의 돈이 아니에요. 빌린 주식을 판 대금이니까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하는 돈인 거거든요. 자, 여기서 주가가 5,000원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해봅시다. A는 500만 원의 손실을 봤지만 B는 500만 원의 이익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B는 이제 500만 원만 주고 1000주를 다시 사서 갚으면 되니까요. 반대 상황을 생각해보면 공매도가 왜 위험한지 확 와닿습니다. 주가가 1만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올랐다고 해봐요. A는 500만 원의 이익을 보게 되는데 B는 500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되죠. 근데 문제는 B가 처음에 자기 돈을 한 푼도 안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실은 어디서 메꾸느냐? 바로 여기서 마진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공매도를 치려면 반드시 마진 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최소 50%의 증거금을 넣어야 하거든요. 우리 예시에서 B는 최소 500만 원을 자기 돈으로 넣어놔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 돈은 주가가 올라서 손실이 났을 때 그걸 메꾸기 위한 담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진콜이라는 것도 알아둬야 해요. 주가가 계속 오르면 내가 넣어둔 증거금으로는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면 증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돈을 더 넣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손절하든지 선택하라고요. 이게 마진콜인데 대부분의 공매도 실패는 이 마진콜을 감당하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주가가 오를 때마다 계속 돈을 넣어야 하는데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 감당이 안 되면 강제로 청산당하면서 엄청난 손실을 확정짓게 되는 거죠. 공매도의 수익률 구조도 일반 투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예시에서 주가가 1만 원에서 5천 원으로 떨어졌을 때를 다시 볼게요. A는 1000만 원을 투자해서 500만 원을 잃었으니까 마이너스 50% 수익률이죠. 근데 B는 자기 돈 500만 원만 넣고 500만 원을 벌었으니까 플러스 100% 수익률이에요. 같은 가격 변동인데 수익률은 2배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빌린 돈으로 투자하니까 수익도 2배로 증폭되는 건데요. 문제는 이게 손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50% 오르면 A는 50% 이익인데 B는 100% 손실이거든요. 자기가 넣은 돈이 전부 날아가는 겁니다. 공매도만 가지는 독특한 비용들도 있어요. 일단 배당금 문제가 있는데요. 내가 빌린 주식에서 배당이 나오면 그 배당금을 원래 주인에게 내가 대신 지급해야 합니다. 주식을 빌려간 입장이니까 원래 주인이 받았어야 할 배당을 내가 물어줘야 하는 거죠. 여기에 이자 비용도 추가됩니다. 주식을 빌리는 건 결국 대출이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듯이 주식을 빌려도 이자를 내야 하는데 보통 연 2.5%에서 20% 정도가 부과되거든요. 특히 거래량이 적거나 변동성이 큰 종목은 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자율이 훨씬 높아지는데 이런 종목들을 하드2 보호 주식이라고 부릅니다. 바이인 리스크라는 것도 알아야 해요. 이건 증권사가 갑자기 빌려준 주식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원래 그 주식의 주인이 팔겠다고 하면 증권사는 주식을 회수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장기적으로 주가 하락을 확신하더라도 지금 당장 손해를 보면서 청산해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 대해 2년 뒤에 규제가 강화되거나 기술 변화로 망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2년 동안 주가가 잠깐 올랐는데 하필 그때 바이인이 터지면 손실을 확정지으면서 청산당하는 거죠. 숏스퀴즈는 공매도 투자자들의 가장 큰 악몽입니다. 특정 종목에 공매도가 많이 몰려 있으면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공매도 투자자들이 손실을 막기 위해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공매도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면 그게 매수세가 되어서 주가가 더 오르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공매도 투자자들이 청산해야 하고 주가는 더 오르고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죠. 게임스탑 사태가 정확히 이 숏스퀴즈의 전형적인 사례였어요. 레딧의 개인 투자자들이 조직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연쇄적으로 청산당했고 주가가 2주 만에 $20에서 $480까지 무려 20배나 폭등했거든요. 공매도의 가장 무서운 특성은 손실이 무한대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주식 투자를 생각해보면 최악의 경우는 그 회사가 망해서 주가가 0원이 되는 거잖아요. 1000만엔을 투자했으면 아무리 망해도 1000만원만 잃는 거죠. 근데 공매도는 반대예요.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손실이 커지는데 주가에는 상한선이 없잖아요. 1만원짜리 주식이 2만원, 3만원, 10만원, 100만원까지 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 손실이 무한대인 거예요. 실제로 역사상 공매도로 전 재산을 날리고 빚까지 진 투자자들이 수두룩합니다. 테슬라 공매도로 수조 원을 날린 헤지펀드들도 있었고요. 그러면 공매도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이렇게 위험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전략을 왜 굳이 하는 걸까요?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격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균형점에서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공매도가 없다면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안 사면 되는 거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공매도가 있으면 이 주식은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실제로 베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주가가 더 정확한 가치를 반영하게 되는 거죠. 해지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시장 전체가 하락할 것 같으면 일부 종목을 공매도해서 손실을 상쇄시킬 수 있어요. 이걸 해지라고 하는데 보험과 비슷한 개념이죠. 공매도가 없으면 하락장에서 손실을 방어할 수단이 제한되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 기업을 적발하는 역할도 합니다. 회계 부정이나 사기를 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공매도 투자자들은 이런 기업들을 찾아내서 베팅을 하고 자료를 공개하면서 시장에 경고를 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힌덴버그 리서치 같은 공매도 전문 리서치 회사들이 대표적인데 이들이 발굴한 사기 사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공매도 세력이 허위 정보를 퍼뜨려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불법 행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날의 검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일단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주식을 빌리는 이자, 배당금 지급, 마진 계좌 유지 비용까지 합치면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거기에 시간도 내 편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주가 지수는 계속 올랐거든요. 공매도는 이런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역행하는 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또한 회사는 자기 주가를 올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해요. 경영진은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신사업을 추진하고 비용을 줄이고 마케팅을 하고 온갖 노력을 다하잖아요. 공매도 투자자는 이 모든 노력에 반대 베팅을 하는 거예요. 기업이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묘수를 내놓을 수도 있고 외부에서 인수 제한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런 돌발 변수들은 항상 주가 상승 방향으로 작용하거든요. 즉 공매도 투자자는 기업과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 모두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공매도의 심리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어요. 일반 투자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면 버티면 되잖아요.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면서요. 근데 공매도는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돈을 더 넣어야 하고 마진콜이 오고 강제 청산 위협에 시달려야 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밤새 해외 시장 동향을 체크하면서 내 종목이 급등하지 않았는지 노심초사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 트레이더들도 공매도 포지션은 짧게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 건강에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붕괴에 베팅한 마이클 버리는 수십억 달러를 벌었죠. 영화 빅쇼트가 바로 이 이야기를 다룬 건데요. 중요한 건 마이클 버리가 2년 넘게 손실을 감내하면서 자기 확신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환매를 요구하고 파트너들이 반대하고 시장은 계속 그의 예측과 반대로 움직였는데도 끝까지 버틴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압박을 견디지 못해요. 물론 만약 그가 틀렸다면 모든 걸 잃었을 겁니다.
공매도를 굳이 하고 싶다면 몇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우선 손실 한도를 반드시 정해두세요. 주가가 얼마까지 오르면 무조건 손절한다는 기준을 미리 정하고 그걸 반드시 지켜야 해요. 내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부어나거든요. 그리고 절대 전 재산을 걸지 마세요. 공매도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아주 작은 부분으로만 해야 합니다. 한 종목에 올인하는 건 자살 행위예요.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요. 시장은 당신이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게 바로 시장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공매도의 본질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불행에 베팅하는 행위입니다. 회사가 망하고 직원들이 해고되고 주주들이 손실을 봐야 내가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물론 시장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기능이고 사기 기업을 적발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있지만요. 이런 본질적인 측면도 투자를 결정할 때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고 잃는 문제를 넘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추구하고 싶은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기도 하니까요. 정리하자면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고위험 투자 전략으로 무한대의 손실 가능성, 높은 비용 구조, 시간과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역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 투자자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영역이고 개인 투자자라면 더더욱 신중해야 해요. 만약 특정 기업이나 섹터가 하락할 거라고 확신한다면 공매도 대신 해당 종목을 피하거나 인버스 ETF 같은 대안을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떤 투자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 안에서 하는 거고 공매도는 그 범위를 벗어나기 쉬운 전략이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